roses whispering a sweet goodbye to every sorrow that you held so tight. Let them go and step into the light. Just breathe and smile, it's worth the while. Stack your dreams up in a pile. Life's a dance with a quirky style. Breathe and smile, yeah, breathe and smile. The clouds are painting stories in the blue. The world's a canvas waiting just. 소개 순서입니다. 하만희망 포럼 이성용 상임 대표께서 귀한 걸음 해주신 레빈과 본 포럼 고문 및 임원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사 다 하시는 가운데도 우리 진석군 진표에서 많은 예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현직들도 지금 오고 계신데 저와 같이 뜻을 함께하는 의미에서 저로서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먼저 오신 분들 우선으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석규 전 함안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영재 경상남도 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영국 함안군 의회 행정복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부위원장이면서 우리 함안군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이상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민의힘 함안군 사무국회 이승원 사무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아라 한국병원 이사장님이신 이맹자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혜원 전 창원대 총장님 참석했습니다. 세계불교일화종 총무원장이신 훈복서사사 원담스님 참석하셨습니다. 함안가정교회 서가혜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유태부 함안군 지구가이신 조지한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저 뒤쪽에 계십니다. 안철재 국민의힘 함안지역 고문님 자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명 전 함안군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본단체의 고모님 먼저 몇 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명수 사임 고모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호영 고모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종석 고모님 함께 하셨습니다. 송종순 고모님 우리 홍익종 주건석 고모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동 함안농협회 김진수 관리사무님 오셨습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또 소개해드리고 있으면 우리 집행부의 가끔 위원장이라든지 자문위원들은 나중에 입구 들어가기 전에 소개를 함께 일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비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핵심 회원 역량 강화 워크숍 및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국회를 향해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표창장 2025 제1호 운상봉 기한은 평소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솔선수범하였으며 본 단체의 활동에 대내외적으로 기여한 공로가 모범이 되므로 이에 표창을 수여합니다. 2025년 8월 23일 하만희망포럼 상임대표 이성용. 네, 표창장 2025 제2호 운영위원 박미화.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자리 촬영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용 상임대표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인사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다들 휴가는 다녀오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네, 바깥은 아직도 오늘도 더욱 뜨거운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자리를 꽉 채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회원님들이 일정 앞에는 폭염도 어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우리 8월의 마지막 폭염이지만 잘 견뎌내셔서 건강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앞서 소개를 드렸지만 귀한 시간 여러분들 해주신 진석규 전 하만보선님을 비롯한 우리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흔쾌히 허락하시어 세미나 특강을 해주실 전 창원대 학교 최범 총장님, 그리고 의료법인 학산의료재단의 아가부병원 이맹자 이사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핵심 회원 역량 강화 세미나 및 워크숍인 만큼 포럼 회원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 하만희망 포럼은 우리 지역사회의 든든한 반석이 되고자 하는 공동체입니다.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기반 위에서 우리 모두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희망은 우리의 인생의 의의를 두는 것입니다. 희망은 우리 삶을 지탱하고 더 높은 삶으로의 발전을 위한 용기이고 의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희망이기 때문에 오늘 어려움을 넘길 수 있는 용기, 또 넘어야 되겠다는 의지, 이걸 생성해 주는 것이 희망이라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지, 세상이 멀어져서 그런지 희망이라는 말을 저는 잊고 살았습니다. 한참이나. 오늘 희망 포럼에 초대장을 받고 난 다음부터 아참 잊어버렸던 희망, 이걸 아침마다 다시 되뇌었습니다. 우리 가만 희망 포럼은 스스로의 가슴에는 물론이고 우리 가슴마다, 우리 국민의 가슴에도 그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을 하는 단체, 그런 모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하만 희망 포럼 회원 가족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축사가 제가 먼저 해야 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또 현직 도인을 있다더니 이렇게 초대를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정말 오늘 이런 뜻깊은 행사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성대한 뜻깊은 행사 준비를 위해 있어주신 우리 이성용 상임 대표님, 그리고 공무원님과 관계자 여러분, 회원 가족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인연 속에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만이라는 터전에서 서로를 북돋고 나누며 함께 걸어가는 길벗이 되어주시니 그 자체로 이미 소중한 곳이자 수혜입니다. 오늘 하만 희망 보림이 함께하는 세상 행복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와 워크숍을 준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함께함 속에서 나오는 기쁨과 나눔 속에서 커지는 행복은 금이나 보석보다도 귀합니다. 그 마음이 모이면 지역은 더욱 따뜻해지고 사람들은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촛불 하나가 수천의 촛불을 밝히듯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이 온 세상을 환하게 한다 하셨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의 마음과 실천이 바로 한 줄기의 촛불이 되어 하만을 밝히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밝히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모임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힘을 북돋우며 앞으로의 걸음을 더 굳건히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그냥 꿈으로 끝나지만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희망 포럼 회원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꿈이 다 모여서 우리 하만의 발전을 위해서 큰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상홍입니다. 하만 희망 포럼의 2025년 핵심 회원 역량 강화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이성용 상임대표와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보냅니다. 함께하는 세상 행복한 동행이라는 슬로건으로 국민의 건강과 신뢰를 얻어가는 하만 희망 포럼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하면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사회단체의 귀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전에 앞서 소개에 빠진 내기를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오신 분이 몇 분 계셔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종철 고모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저희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 곳은 우리 친구에서 오셨는데 여기 오신 우리 자문위원님, 예, 이백석 자문위원도 후보에 오시죠. 예. 제가 앞서 각 위원장님들은 뒤에 우리 만찬하기 전에 소개시키기로 하고 또 제가 빠진 것은 우리 공동 대표분들이 네 분이 계십니다. 저와 포함해서. 그런데 우리 고모님 소개시키고 대표님 소개시키게 되는데 제가 놓쳐버렸습니다. 먼저 대표님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홍준 공동대표님, 예, 저 뒤가 계시는 거니까 좀 이긴 것 같습니다. 조현년 우리 공동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이희조 공동대표님 오시나요? 예, 김진환 공동대표님, 예, 나중에 오시면 소개 올리도록 하고 우리 위원장님 좀 기다리시다가 나중에 손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전이 미래다라는 주제로 최혜범 전 서울대학교 총장님으로부터 특강이 있겠습니다. 그 송년 모임 이후에 7월달에는 강천산 등산을 우리 포럼 회원님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여러분 같이 갔었죠? 그래서 쭉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참 여러분들이 이 민주시민답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같이 협력하고 하나같이 시민정신이 참 뚜렷하게 소위 찾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오랜만에 우리 진숙규 전 군수님이 오셔서 좋은 말씀하셨고 또 조영재 우리 도의원님 평소 존경합니다. 우리 하만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들의 노력도 큰 역할을 했겠지만은 이런 포럼이라든지 이런 모임을 통해서 함안에 대한 애정이 여러분들이 참 대단히 강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80년대 초에 그 영국의 대처 수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대처 수상은 그 전에 영국이 노사 갈등으로 완전히 망했습니다.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영국이 노사가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아주 후진국으로 전락할 그런 직전에 놓였던 시기에 여자 대처 수상이 영국의 지도자로 등장합니다. 등장하는데 그 대처 수상의 빨간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그 가방에는 세 가지 문장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기업을 억압해서 중소기업이 살 수 없다. 그리고 부자를 억압해서 가난한 사람이 잘 살 수 없다. 이거는 우리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도 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하고 참여하는 사람을 시기해서 우리가 잘 될 수가 없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 이 문장을 그래서 그 당시 영국은 세 가지 문장이 결국은 오늘날 다시 영국을 선진국으로 다시 복귀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 이런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나라입니다. 1870년, 1700년대 후반부터 전기기관차가 우리에게 있고 심지어 헬리콥터, 비행기 같은 경우도 띄울 수 있는 그런 나라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심하고 산업 현장에 파국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산업 자체가 망가집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영국이 세계 5위 경제권 안에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옛날의 영국의 대영 제국 시대가 지금 다시 도래하고 있다는 이런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아주 자국 내셔널리즘, 자국 우선주의에 지금 집착해 있습니다. 미국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 세계 많은 나라들이 트럼프의 어떤 한마디, 이 대통령의 어떤 태도, 눈초리, 여기에 지금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진핑하고 김정은이도 트럼프의 행동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겁을 잠깐 먹고 있습니다. 시진핑도 겁을 먹고 있고 푸틴도 겁을 먹고 있고 김정은이도 딱 엎드려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의 영향권이 너무 세지면서 우리가 이 강대국들이 이렇게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파편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걱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큰 세계 축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유럽,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북미, 그리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 이렇게 세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세 지역이 빠른 속도로 지금 통합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 지역이 과연 세계의 중심 지역이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한 75억 정도 인구 중에서 한 40억 이상, 약 한 40% 거의 50% 육박하죠. 그 인구가 지금 아시아 지역에 밀집해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7, 8억, 그리고 8, 9억 정도 북미, 유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인구가 가장 경제 지표에서 세계의 힘의 균형에서 인구가 가장 중요한 지표로 간주되는 이유는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있어야만 소비가 되죠. 자, 기업이 제품을 만든다. 기업 제품을 만들 때 이것을 살 사람이 있어야 기업이 돌아갑니다.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LG전자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전체 세계 판매량의 약 60%가 외국에서 생산됩니다. 외국에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경우는 한 40%밖에 안 됩니다. 전부 해외 공장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여러분들 우리가 한 100대 정도 자동차 국내에서 생산한다면 한 50대 정도는 수출을 해야만 가동률을 줄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업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것을
우리가 대외 의존도랍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대외 의존도라는 단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대외 의존도는 우리 전체 경제 중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전체 생산액 중에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는 우리나라 세계에서 탑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수출이 필요하냐? 우리는 우리 지하자본이 없고 외환 보유고가 부족합니다. 외국은 또 빚도 많습니다. 그럼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또 우리가 외환 위기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또 해외 투자를 위해서 많은 외화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 들어오는 외화는 우리가 빌려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수출을 통해서 돈을 벌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수출이 필요하고 그리고 수출을 통해서 기업 가동률을 계속 높여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수출이 안 된다면 어떻습니까? 생산된 제품이 재고로 남겠죠. 재고로 남게 되면은 계속 재고가 쌓이게 되면은 기업 경영주들은 기업 대표들은 생산량을 줄이겠죠. 생산량을 줄이면 근로자들을 해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채용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고하고 채용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소득이 줄어들고 다시 소비가 줄어들면서 이 악순환이 계속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입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 원목 같은 경우도 전체 국토 약 70, 80%가 산악임에도 불구하고 원목을 전부 거의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출과 수입이 안 된다면 이것은 아예 경제 자체가 완전히 중단된다. 나라가 완전히 멈춥니다. 우리가 수출 수입의 의존도의 21%가 미국 시장입니다. 20%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19%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미국과 일본과 중국은 우리하고는 뗄 수 없는 희한한 나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산유국이다, 중동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다, 또는 우리가 넓은 시장에 광활한 시장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그만큼 줄일 수도 있겠죠. 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국도 어느새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경제적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일본은 70년대부터 해서 5대양 6대주에 일본 공장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도 태국 방콕에서 도요타 조립 공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도요타 조립 공장이 태국에 설립된 이유는 태국의 간선 도로를 일본 도요타 기업이 개설해 줍니다. 개설해 주고 100년 동안 태국 방콕에 도요타 조립 공장을 세워서 그 자동차를 태국 국민들에게 팔 수 있는 권리를 도요타 회사가 확보를 했죠. 그래서 지금 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자동차보다 태국에서 조립된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훨씬 가격이 쌉니다.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 다음으로 외화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일본의 어떤 그런 진취적인 정신은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일본이 사실은 2차 세계대전 때 진주만만 공격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세계는 일본화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미국의 코트를 거드린 겁니다. 미국이 도저히 이러다가는 미국이 망할 것 같으니까 핵폭탄을 동경에 터뜨리자 해서 일본이 패망을 했지 않습니까? 자칫했으면 이 세계는 일본으로 전부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꼼짝을 못합니다. 그럼 미국은 왜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어 있느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이 강한 나라는 미국 통화는 여러분들 달러죠. 달러는 세계 많은 나라에서 달러를 거래 통화로 사용합니다. 심지어 아프리카 토고 국가들도 그리고 북한 김정은도 달러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원하는 아프리카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수치를 거부하겠죠. 지불하게 되면은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미국은 국제 지불 수단을 발행하는 나라입니다. 그럼 달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행하게 되면은 종이값하고 기름값밖에 안 듭니다. 그러나 달러를 발행하게 되면 외국 땅덩어리를 살 수 있고 외국을 지배할 수 있고 또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게 지금 달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국제지구수단, 국제교역통화를 발행하기 때문에 그만큼 권한이 높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전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군사적 요충지에는 모두 미군들이 지금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들이 주둔하다 보니까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다 보니까 경찰 국가로서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왜 미국 이야기를 이스라엘 정부는 왜 잘 안 듣죠? 지금 유대인들의 그 위력이 어느 정도냐면은 유대인들의 그 창의 정신 또는 도전 정신 이것과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지금 뉴욕에 있는 건물들 약 80%가 유대인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유대인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캐나다 빈 땅 약 한 30%가 지금 유대인들 소유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 유대인들 그 후손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심지어 미국 조야의 정치권에서 미국 조야의 정치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정치 작업을 한 푼이라도 받았을지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미국 조야의 정치권을 거의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목표는 뭐냐? 유대인들은 자기 당대의 미국 빌딩을 사고 당대의 세계 땅덩이를 사는데 이것을 자기 당대에는 절대로 팔지 않는다. 몇 대 후대까지 이어지면서 후손들이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아서 다음 수백 년이 흐른 뒤의 세계는 유대인들이 완전히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유대인 세상을 만들어보자고 생각하는 민족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이스라엘 지난번에 그 이라크하고 전쟁이 났을 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갔던 여학생 세 사람이 갑자기 학교를 휴학하고 미국에 있는 대학 휴학을 하고 공항에 나타납니다. 왜 나타났느냐 물으니까 모국이 전쟁에 휩싸였는데 지금 우리 고국이 전쟁에 책임했는데 우리가 한가롭게 공부할 시간이 뭐 있는 물론 이스라엘은 그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불행하게도 그 여학생 세 사람은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그게 그 타임즈 이럴 때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인구가 참 적죠. 인구가 적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최대 목표는 인구를 늘리는 겁니다. 제가 그 트론토 대학을 어느 날 방문을 했을 때 트론토 대학 앞에 광장에 많은 하객들이 모인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론토 대학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저거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오늘 유대인 결혼식이 있는데 캐나다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그리고 심지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까지도 저 결혼식장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 결혼식을 하면서 이게 젊은 부부에게 꽃다발을 주면서 이런 주문을 합니다. 다산이다, 다산. 아이를 많이 놓는 것이 유대인을 많이 낳는 것이 생산하는 것이 바로 애국하는 길이다. 그걸 그 젊은이에게 주지를 시킨다. 누가 나타나서. 그래서 이게 지금 소수민족의 애환을 유대인들이 겪고 어떻게 해서든 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쓰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실은 유럽에서 묻은가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오스트리아라든지 유럽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 유럽에서 묻은가지입니다.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부 다 정부가 책임을 진다. 다만 국가가 전쟁이 났을 때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참전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이스라엘하고 전쟁해가지고 제비보한 나라가 있습니까? 100배, 1000배의 그 공격을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겁이 나서 다른 나라들이 이게 공격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어떤 세계화 정신, 어떤 도전 정신, 여러분들 나폴레옹이 이런 알프스 산맥을 넘을 때 말이죠. 알프스 산맥 전쟁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병사들이 지쳐 있을 거 아니에요. 지쳐 있습니다. 이 병사들에게 나폴레옹이 희망을 던집니다. 지도자는 희망을 파는 상인이다. 말을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이 나폴레옹이에요. 지도자는 희망을 파는 상인이다. 그리고 하만의 우리 지도자들께서는 하만 주민들에게 희망을 파는 상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쳐있는 사병들에게 아버지함이 높으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지쳐있으니까 배도 고프고 알프스 산맥을 딱 넘게 되면은 저 산맥을 넘게 되면은 난관이 생기게 됩니다. 먹을 것도 많고 편하고 전쟁이 끝나면서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만날 수 있고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희망을 던지자 사람들이 기진맥진하던 사람들이 물을 마시면서 다시 힘을 냅니다. 그래서 그 아벨 산맥을 넘어서 유럽 전체를 정복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죠.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세계 역사상 케네디 대통령이 가장 연설을 잘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캐나다 케네디 대통령이 쿠바를 침공할 때 많은 미국 그 정치인들은 상하 의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케네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피해를 볼 걸 우려해서 저 암덩어리를 그대로 두게 되면은 우리가 앞으로 감내해야 될 고통 그리고 우리가 겪어야 될 그런 위험 이것을 생각한다면 실패가 되더라도 쿠바를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상하 의원들이 이제 동의를 하고 쿠바를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 케네디가 남긴 이야기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강대국이 되고 우리가 세계 최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미국은 사실은 전쟁을 감행할 때, 사실 이라크를 침공할 때 그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미국이 유일하게 실패한 전쟁이 베트남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이 필요에 따라서는 이거 국익보다는 대의 명분에 따라서 전쟁을 하는 나라가 미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베트남 같은 경우에 미국이 패할 걸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미국이 이제 전쟁에서 하도 국내 여론이 이제 비등하고 비판 의식이 높아지면서 미국께서 이제 철군을 했죠. 우리도 이제 그 혼란전에 참전하면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미국은 다시 전쟁은 우리가 참여하는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미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국민들도 대의 명분상 미국이 강대국을 유지하는데 미국이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쟁을 하라는 것이 미국 국민들의 정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어떤 세계 주도국가로서의 역할 이것을 우리는 상당한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우리 한국의 위상이 엄청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80대 초에 미국을 갔었을 때 참 기뻤던 내용 중에 하나가 워싱턴 시장 어느 우리처럼 마트 시장에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와이사스 제품들이 딱 진열되어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와이사스 메이드 인 코리아 그때 쌍방울 메이리아스였는데 이 와이사스 제품들이 우리 한국, 일본, 이태리 제품들 이렇게 쭉 진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 제가 가격 표시를 딱 보니까 우리 한국은 그냥 3달러로 되어 있었고 일본 제품은 10달러 그리고 이탈리아 제품은 20달러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물었죠. 내가 보기에는 뭐 이게 재질도 그렇고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왜 가격이 10달러, 13달러, 20달러 이렇게 차이 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저분이 하는 이야기가 귀찮습니다. 저게 새 제품을 사서 저게 대형 세탁기 지금 우리 세우는 에어컨 한 4배쯤 되는 대형 세탁기가 있더라고요. 세탁기에 한 3분 정도 세탁을 해보면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를 알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새 제품 딱 사서 이 저분이 3분 정도 세탁을 하라는 걸 무시하고 한 7, 8분 정도 세탁을 했죠. 그런데 나중에 세탁물이 나오는 그 결과는 그 가격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쌍방울 메리아스에서 만든 와이사스는 단추 5개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반 정도는 또 두덩가리 깨어져 있더라고요. 다 떨어져 있었고 단추가 깨어져 있습니다. 천이 또 헤어져가지고
이걸 와이셔츠로 다시 사용하기가 참 힘들 정도였는데, 근데 일본 와이셔츠를 딱 꺼지 보니까 이게 단추 하나가 딱 떨어져 있고 옷이 깃이 구겨져 있는 것 같은데 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단추도 깨지지 않고 이걸 바늘로 달면은 전혀 와이셔츠로 소색이 없는 그런 거였고, 이탈리아 제품은 전혀 이상이 없더라고요. 조금 밑에 깃이 좀 구겨진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그대로 와이셔츠 그대로 보호를 되더라고요. 이게 그 당시에 저는 공무원을 하면서 정부 산업시 첨단 리더로 가는데 보고서를 쓸 때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물량 위주였고 그냥 수출만 하면 된다. 수출을 늘리는 것이 최고의 선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앞으로 제품을 잘 만들어야 되고 고급해야만 장기적으로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를 세계에 확산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서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딱 미국을 가니까요. 2010년에 미국을 가니까 이게 우리나라 가전제품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한국 메이드, 특히 삼성전자. 이게 참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우리는 국내에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릅니다. 미국의 그 표충지가 발행하는 세계 500대 기업, 500대 기업 중에서 삼성전자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덜 중요한가. 삼성전자는 한 번도 500대 기업에 빠진 적이 없을 정도로 삼성전자 제품이 그 2010년도에 미국 시장을 상당히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도 값이 비싼 하이테크 제품들은 일본 제품이었습니다. 일본 제품. 근데 2024년 작년에 제가 미국 시장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서 이거는 격세지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자동차가 메이드 인 코리아 현대 자동차가 지금 눈에 많이 띄는지 많이 보이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유럽 시장, 유럽에 혹시 가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한국 자동차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미국처럼 특히 소비자들의 그 특성이 소비자들 기호가 아주 특이한 미국 국민들이 한국 자동차 찾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는 저는 몇 가지로 봅니다. 지금 제가 90년대 현대자동차를 탈 때는 수명이 3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 지나면 그냥 고장납니다. 그냥 AS까지 바꿉니다. 근데 2010년을 넘어서 한 10년 정도 가면 지금은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의 평균 수명이 25년은 넘는다고 합니다. 관리만 잘하면 25년 이상 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우리가 일본 자동차 수주하고 거의 근접을 했다. 대단하죠?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품질이 좋고 또 선차감도 좋은 한국 현대자동차를 살 수밖에 없다. 그것을 이제 더러가 못 보겠다는 겁니다. 너무 너가 좀 발전했다고 너무 제품을 무지하게 우리 미국에 팔아서 우리가 너무 손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래서 이제 관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관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우리 기업인들의 도전 정신, 기업인들의 의욕, 창의 이런 것들이 바로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과도기 때 정치적 격변기를 거치면서 그래도 국가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또 국가 정통성이 유지되고 세계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한국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건면성, 우리 국민들의 그 집중력, 그리고 도전 정신 이런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총장을 하면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남아프리카 공항을 갔습니다. 남아공. 여러분들 이제 아프리카도 해외 여행이 자유화되면은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남아공을 딱 가니까 그 남아공에는 우리 교민들이 2,000명 살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항 2,000명 많죠. 그 한국인은 많이 있습니다. 한국인.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이 그 한국인의 날을 맞이해서 남아공을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그것도 뭐 다른 것도 그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남아공에 우리 한국 기업인들 한 20명이 있습니다. 한인협회, 한인기업회가 있는데 기업인들이 한 20명쯤 되는데 아주 괜찮은 기업, 전부 다 서비스 시계 부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남아고까지 와서 기업을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인천 부평공단에서 이제 기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밀양을 해서 국제 정착된 지역이 도착된 지역이 남아공이었다고 합니다. 남아공에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어느 날 서비스 공장 그 경비실을 매일 찾아갔다고 합니다. 경비실 찾아가니까 이상한 아시아 동장인이 와가지고 서성거리니까 막 경비한테 쫓겨나갔더라. 쫓겨나다가 어느 날 그 기업 사장이 그 쫓겨나는 광경을 아마 발견했단 모양입니다. 그 발견하고 그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상한 외국인이 와가지고 경비실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거 참 골치 아프다. 그 사장이 하루는 그 사람 그 양반을 부르더랍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우리 요 경비실에서 경비 업무를 보기 바란다. 그 경비를 하면서 밤낮할 것 없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성실하게 근무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1년쯤 지나니까 이 사장이 그것들을 합니다. 워낙 성실하니까 자, 오늘부터 이제 경비를 그만두고 조그마한 요 선반을 하나 줄 테니까 부품을 조금 생산해서 지금 한꺼번에 많이 발주를 어려우니까 조금 생산해서 납품을 하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더랍니다. 그 집에 가가지고 이제 생산하고 부품 납품하고 그 조금씩 이제 늘어났다고 합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품질도 좋아지고 나중에는 사장이 서비스 사장이 그러지 말고 우리 회사에 요 조그마한 사무실을 하나 내줄 테니까 여기에 사람들 한 2사람 정도 채용을 해서 여기서 부품을 만들어서 납품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시대를 거듭하면서 이게 그 시계 공장 부품 납품하는 아주 1차 밴드 중소기업 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일을 하냐면 한인회에 기부금을 좀 많이 내더라고요. 한인회에 기부를 많이 하고 또 한국인들 유학 오는 이런 학생들에게 자금도 주고 또 남아공의 그 분유시설에 기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자,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생각으로 여기서 성공을 했는가. 나도 어떻게 해서든 성공해야 되겠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어떤 도전 정신, 어떤 개척 정신, 이것이 바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남아공 같은 이런 기상천외한 곳에서 기업을 경영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또 다음 시간 또 특강이 또 있어서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도전과 창의 이것은 인간 삶의 기준이다. 자, 뭐든지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뜻을 내는 사람하고 뭐 내가 되겠어 저 해도 뭐 되겠느냐, 그냥 뭐 편하게 지내지 이렇게 하는 삶하고는 우리가 목표 지점이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 학교를 다닐 때 내가 100점을 목표로 하는 거하고 80점을 목표로 할 때 나중에 결과 지점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내가 저 산의 정상을 올라가야지, 정상을 밟아야지 하고 시작하는 등산하고 아니 중턱에서 내려와야지 하고 시작하는 등산 시작과 목표 지점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건전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역과 또 내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이런 분들은 늘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에 따라서 내가 뭔가 하루하루라도 또 색다른 하루하루라도 내가 의미 있는 그런 일을 해 나가자는 그런 정신 자세, 마음가짐 이게 이제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내 자신도 중요합니다. 내 자신이 중요하지만은 내와 함께 살아가는 이유,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인들의 어떤 모습, 또 이 사람들의 협조, 또 이 사람들의 이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개선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분들, 내 주변을 한 번 정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해안 여유 이런 것들 여러분들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 하만의 주력 분들입니다. 하만의 대표적인 국민 사랑 정신에 딱 이렇게 접전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만이 내 고향이고 내 삶의 터전이고 내가 살아가는 어떤 명분이라 생각한다면
하만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또 하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 참의정신과 또는 도전정신을 갖는 훌륭한 하만 국민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하만을 위해서 같이 한번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하만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아라한국병원 이사장 임명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아시는 분 많죠? 지금 오늘 보니까 정재 도의원님이나 김문수님은 저희 병원에서 제가 코로나 때 입원하셔가지고 한 두 번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저속노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할 건데요. 일단 먼저 지금 다는 제가 못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살로 보이시길 원합니까? 해서 제가 잘 아신 분은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재 도의원님, 몇 살로 보이시길 원하십니까? 있는 그대로 지금 현재 나이가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옆에 계신 부모님은 몇 살로 보시기 원하십니까? 저는 저 30대보다 젊은 30대로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저희 오늘 오래간만에 제가 테이블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 여자 부모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많이 뻗치고 오셨습니다. 자, 잠깐 일어나십시오. 여기 오늘 부모님 계신데 몇 살로 보이시길 원하십니까? 지금 한 10년은 젊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30이니까. 예. 지금 40인데 30살로 보이시길 원하신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사실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 저속노화라는 말을 사실 잘 못 이해하실 겁니다. 지금 평균 수명이 있는데 저속노화가 뭐 말 그대로 그냥 천천히 늙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저속노화란 넓게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이라고 아시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시 넘겨주십시오. 제가 그 편이 있으면 제가 쓸 건데 파트 1에 왜 저속노화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지금 2023년도 기준 83.4세 정도가 평균 수명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자분들이 조금 더 사시고 계시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남자분들 스트레스 좀 덜 받아서 제가 일을 해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왜 남성분들이 빨리 노화가 되고 빨리 수명이 단축되느냐 생각해 보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또 육체적으로 또 많이 하셔서 그렇게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00세 시대를 살고 있고 평균 수명은 83.4세인데 건강 수명이 차이가 있는 게 건강 수명이라는 거는 장애나 고통이나 질병으로서 지난 시간을 그렇게 내가 정상적인 시간을 가지고 사는 삶을 말하거든요. 되게 현재 몇 년 차이가 나냐면 한 12년 차이가 납니다. 84세를 기준으로 잡으면 우리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사는 기간은 72세밖에 안 됩니다. 72년 동안 저희들이 내 발, 내 다리, 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잘 병원에 의지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합니다. 넘겨주시면. 불을 약간 꺼주셨으면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그 100세 시대에 살고 그 평균 수명은 제가 12년이 길다고 말씀드렸고 노화 속도를 늦추는 질병 예방 및 삶의 질이 상승된다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노화 속도를 늦춘다는 것은 질병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좋게 했을 때 저속 노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넘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넘겨주십시오. 노화의 9가지 원인이라고 이렇게 보면 사실 갱년기 있으니까 갱년기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자분들이 내가 갱년기 있다고 해서 집에 계신 남편분들한테 내가 힘들다고 니는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횟수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남자분들도 갱년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TV보다 보면 여자보다 남자 아버님이 우시는 경우가 요즘은 많다고 이야기하시던데 맞죠? 저희들이 사실 요즘 그 저속노화를 하는 가정 중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제일 지금 블루존을 말하는 지중해 있는 그 나라 이탈리아 이런 쪽에는 보면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 원인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나라를 미친 세계적으로 조금 더 술을 먹고 있다가 술 안 먹고 싶을 때 그때 건강검진하러 가겠다. 그 대신에 소개는 많이 해주겠다. 이 사람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제가 늘 걱정 없습니다. 그분이 한 번씩 보면 낮술하시고 환자 보내주신다고 전화 주시거든요. 누구누구 가는데 환자 잘 받으라고. 네, 걱정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필요한지 그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 내용을 말고 진짜 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볼까 이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계신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실 거로 감안하고 이 내용 주제를 제가 바꿨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고향도 아니고 객지고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함안 분들 정말 특이하시거든요. 뭐가 특이하느냐 자존심이 엄청나게 세요. 다른 지역 어떤 지역보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안착하기가 참 힘이 들었는데 그래도 몇몇 분들이 돼 있는 이런 오시에 와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또 제가 연고도 없고 잘 저를 인정해 주신 분들 계실지는 연고도 없는 상황에서 환자 한 분 한 분한테 다가가기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그 약간 말씀처럼 다 내어줄 거라는 말하신 분을 보니까 다 내어주시는 것 같아요. 다 내어주시는 것 같아서 그 과정을 제가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는 과정이니까 여러분들도 건강이라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도 이제 한갑이라는 나이가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불교적으로 따지면 한 살이라는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갑되면 새로운 삶을 사는 한 살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제가 한 살 돼서 지금 이제 살아나갈 일이 80, 90 죽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동안 제가 함안에 있는 건강의료만큼은 지금은 함안 계신 분들한테 부족한 게 있을 겁니다. 왜 알아 한국병원 왜 이건 안 해? 왜 이건 안 돼? 하는 경우도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 제가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담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속노화를 위한 7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단백질 섭취 하루에 자기 몸무게 비례 그람수에 그럼 내가 60kg야. 그럼 60g이 필요합니다. 그걸 섭취하셔야 되고 그 당이 높은 음식 특히는 다당육해서 설탕, 정제되지 않은 과자, 빵 안 드실 수는 없어요. 근데 많이 드시지 말라는 겁니다. 술도 자제하셔야 돼요. 술은 뭐 일주일에 저도 술을 음주를 합니다. 하는데 일주일에 뭐 한 번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한 번 드시고 질 좋은 수면 및 햇빛쬐기. 햇빛쬐기라는 거는 비타민 D를 섭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주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스트레스 질 좋은 수면이라는 거는 사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잠자기가 참 힘드실 겁니다. 그러면 낮에 내가 걷는 거 뭐 좀 지겹겠지만 밖에 나가서 걷는 것만으로도 수면을 유도할 수 있으니까 햇빛을 꼭 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햇빛을 내가 생각처럼 못 쬐었어 그러면 주사가 있습니다. 닌거 맞으러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여행, 대화 나이가 먹어가면 친구도 필요하고 주위 사람도 필요하고 대화도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좋은 음식보다는 대화가 더 중요하다는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데는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담화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간에 하시고 사람들과 질 좋은 관계 유지 오늘 같은 희망 포럼이 이런 단체가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는 언니, 동생, 형, 오빠 이렇게 만들어지는 관계가 되고 사적으로 이렇게 존칭 부르시지 않겠지만 연배를 봤을 때는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계를 유지를 잘 하시고 그리고 가끔은 요즘 보면 방송이 좋아서
뭘 먹어라 하는 이야기 많이 나왔으니까 건강보조식품도 섭취를 하셔가지고 본인들도 공부를 좀 책을 통하든 방송을 통하든 공부를 좀 하셨으면 하고 제 입장에서는 사실 의학적 혈액검사 및 정기적인 검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이 제가 우리 병원에서 여성 농업위원 협의회하고 협약이 돼가지고 저희들 검진을 받으러 오시는데 그거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서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직원이 하도 바쁘다 해서 제가 코를 한번 잡았어요. 한 이틀 동안 예약을 잡기 위해서 잡았는데 어떤 분이 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공짜로 해주는 건데.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학교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 내시고 검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의료 체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홀수연도입니다. 내년 짝수연도고 건강검진 꼭 받으러 저희 병원 안 오셔도 됩니다. 다른 병원에 가시더라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 건강검진을 하셨을 때 저희 같은 경우 요즘은 하나 더 추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뭐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뇌질환 스트레스 많이 받기 때문에 뇌질환 검사를 추가로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가 뇌질환 쪽에 수술을 받게 됐는 게 건강검진하면서 추가로 MRI를 찍은 거예요. 난 있다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근데 발견돼서 아주 초창기였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하만의 아라한국병을 제가 잘 다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건강검진 이성용 회장님도 저희 병원 오셔서 받는다 하셨으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르시니까. 네, 저희 병원이 사실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이성용 회장님 여기 회장님이 발의하셔가지고 한 통합 강로 간병을 저희들이 병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72배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신장 투석실도 저희들이 현재 한 60명 정도 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진센터에서는 대장암, 위시에서 다 모든 검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MRI도 저희들이 수주를 하고 MRI, CT, 초음파, 엑스레이 당연하게 있고요. 그리고 초음파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검사 기관이 많으니까 저희가 위치가 사실 좋지는 않지만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에 좀 관심이 가져달라는 이유가 아까 말씀처럼 건강은 지금 여기 제가 연배를 보였을 때 저하고 비슷한 분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보다 좀 작으신 분 몇 분 안 계신 것 같은데 저도 사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건강이라는 내가 아무리 뭘 하고 싶더라도 건강이 하락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꼭 챙기시고 오늘 이 희망 포럼에 회장님도 건강 챙기셔가지고 무궁무진하게 발전하시기 바라면서 또 이만 강의를 줄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면 좋겠고 제가 간단하게 30분짜리지만 5분 내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만 마리산 고분본이 2023년 9월 17일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지금 침체되어 있는 우리 함안군의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문화 콘텐츠 산업이 가능한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우리 하만 문화 콘텐츠 산업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 알아가야 역사 문화 콘텐츠 산업화. 세 번째로 지역 축제와 콘텐츠와 간의 융합이라는 거는 써낸다는 겁니다. 그 산업화를 한번 살펴보는 잠시 짧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메타버스 기반 디지털 하만 구축이 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타는 버스가 아니고 가상 공간과 현실과 그 사이에 이용해서 하는 과학적인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가에 대한 이걸 과감하게 놓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문화와 또 창작 인프라를 확충해야 된다. 우리 지역에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하만 문화 콘텐츠 산업의 비전을
과연 우리 함안에 적용했을 때 가능한지 이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함안문화권 산업의 가치는 우리 알아가야 역사 유산과 지역 정체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 유산으로 들게 되고 마산 고흥군을 중심으로 한 풍부한 역사 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0년이라는 알아가야의 독자적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 정체성 강화를 통한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알아가 역사 유산과 지역 정체성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우리 함안 계기의 신성장 동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존 우리 농공 백진으로 되어 있지만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탈피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입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걸 위해서 지역 브랜드, 우리 함안의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또 외부의 투자 유치 및 관광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데에 또 역할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결국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 사실 알아가야 시대의 역사적 유물들이 발굴되고 하지만 그 시대에 어떠한 생활 문화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저는 이걸 스토리텔링화해서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알아가야 왕궁이라든지 또 생활 문화를 가상현실로 재현해서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또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콘텐츠 개발인데, 저는 실제로 알아가야 왕궁이라든지 이런 걸 건축을 해서 외부에 우리 경주에 가는 것 같으면 경주 북사라든지 많은 유물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남아있지만 우리 알아가야의 역사는 1500년 됐지만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땅속에 묻혀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 콘텐츠 개발하는 것 같으면은 외부의 관광 산업에 유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한번 오면은 하루를 머물다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잠시 머물지 못하고 잠시 머물렀다가 다른 이곳 인근의 북면이라든지 부곡으로 빠져나가는 경우, 다시 창원 시내로 가는 경우, 진주로 빠지는 경우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들을 개발해서 우리가 체류하고 묶어둘 수 있는 외부 관광객들을 그러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부분들이라든지 내용이 쭉 있습니다. 보시면 되는데 제가 낭독하는 시간을 또 제한이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설립을 한다든지, 우리가 창작 공간 주인들 우리 함안으로 입주시켜서 이러한 이런 부분 당연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고 우리 하도방 문화재센터와 지역센터, 우리 도에 관련된 이런 국민의 날 행사, 또 알아가야 문화재 등이 있는데, 예전 앞에 우리 했습니다. 지금 봄이하고 가을이하고 여름이하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 축제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해보는데, 우리 지역 축제와 콘텐츠 산업을 융합해서, 그리고 우리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또는 함안 입구의 랜드마크로 정말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태어나지 않으면은, 물론 건강도 많고 살가들 많지만 문화가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단발성으로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이미 들어갈 예산이라면은 투입해놓고 정기적으로 어떤 이러한 야간에 할 수 있는 축제라는 이런 부분들을 1년에 몇 회뿐만 아니라
오면은 일주일에 2-3번 관광 유치를 할 수 있어요. 또 관광업계에 이야기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하면서 누구든지 오면은 저녁에 그걸 볼 때는 저녁도 식사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보고 나면 그냥 갈 수 없으니까 또 숙박시설이 투로 되어진다면 자고 그 다음날 또 아침을 드시고 갈 수 있는 이러한 형태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은 그 역시 우리 하남 지역 경제에 경제적 유발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더 나아가고 메타버스 기반 디지털 하만 구축인데 이런 부분들 뒤에 또 시간 되면 우리 회원님들끼리 별도로 한번 또 재미있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우리 함안군 문화 콘텐츠 산업의 비전과 기대 효과는 지금보다도 더 나은 지금 현재 있는 우리 문화관광의 갖춰진 시스템보다는 나아진 길로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역시 우리 함안군은 아라가야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역사 문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고 풍부한 역사 유산과 지역 전세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 콘텐츠 산업은 함안의 신성장 동력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 정체성 강화와 문화적 당연심을 우리 국민들에게 고취할 수 있고 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금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인구 유입 효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 관광산업 활성화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는 그 파급 효과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처럼 우리 함안군이 지속 가능한 문화 경제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실효성이 있는 정책 추진과 또 우리 민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침체된 우리 함안군의 재도약을 가속화하는 전환점이 함안 문화 콘텐츠 미래의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